자, 이번 시간에는 내역서를 작성하다가 필요한 항목이 없을 때, 그럴 때 품목을 추가를 하는 방법, 그리고 1위 대가가 없을 경우에 1위 대가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품목을 내역서를 일단 작성하다가 이제 없는 경우는 보통 이렇게 뭐 입력할 공정 선택해 놓고 내역 입력 화면에 가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뭐 창문 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검색을 했는데 이렇게 뭐 창문 틀로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항목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나왔는데 지금 뭐 분명순, 분류순 요거는 뭐 어디서든 편하신 데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규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창틀이나 창호에 대한 거는 보통 이제 견적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이런 사이즈들이 정확하게 이제 기성품으로 딱딱 나오다 보니까 어, 도면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실제 항목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다가 품목을 하나를 추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추가를 하는 방법이 여기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죠. 플러스 추가라고 된 거 있죠. 자, 요거 누르시면 품목 추가라고 있습니다. 품목 추가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창이 이렇게 뜨면 지금 여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이제 어떤 항목을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을 하고 이 항목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품목을 추가를 하려면 일단 분류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품명 규격 단위를 입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서 이제 추가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분류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플라스틱 창문 틀에 대한 분류 이게 건축 자재의 종분류 창호재의 플라스틱 창호라는 분류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만약에 이 분류 그대로 쓸 거면 이 상태 그대로 두고 여기다 품명 규격 단위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분류는 그냥 두고 다른 분류에다가 만약에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분류 선택이라는 거 있죠. 글자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클릭하면 여기 자료 분류 창이 뜹니다. 분류 어디다가 추가를 할 것인가. 지금은 건축 자재에 창호재에 플라스틱 창호라는 그러니까 대분류, 중분류, 그다음에 소분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다가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선택 누르시면 되고 다른 분류에다가 하겠다. 그러면 합성주의 창호 뭐 여기다가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하면은 이렇게 이제 분류명이 바뀌죠, 그죠? 그러면 선택한 분류가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명칭, 그러니까 분명 여기다가 합성수지 제가 분류를 지정했으니까 합성수지 창호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합성수지 창호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규격은 여기다가 창호 규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단위는 여기에서 뭐 세트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개소로 하셔도 되고요. 뭐 여기다가 이 창호에 대한 거, 창틀에 대한 거 그 단위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적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버튼 있죠. 요거 누르셔가지고 선택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 선택했으면은 적용을 하는 거는 요 적용 버튼 눌러 주셔야 돼요. 적용. 그리고 구분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구분은 일반적으로 그 처음에 소속과 그 작성자명 적으셨으면은 그 소속에 있는 그 명이 여기 뜰 거예요. 여기 뜨니까 요거는 내가 이제 만든 거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이 구분은 여기에 있는 품명, 규격, 단위, 구분까지 같아야지 이제 동일한 품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품명, 규격, 단위가 똑같더라도 구분이 다르면 다른 항목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항목이 있을 경우에 어떤 뭐 발주처에서는 이 단가를 뭐 다르게 단가를 고쳐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럴 경우에 여기다가 구분을 별도로 입력을 해서 다르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구분이라도 달라야만
추가가 가능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구분은 일단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기타 여기 있는데 품목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눌러보시면은 자재, 노무, 경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밑으로는 이제 손료일 때, 손료 항목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손료 항목에 대한 거는 요거는 뭐 공구손료나 잡재료비 항목을 한번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시면 요거는 재료비, 화살표 재료비라고 된 거는 손료 항목은 어떤 항목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한 다음에 재료비든 노무비든 경비든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는 계산할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라고 적힌 거는 재료비를 가지고 계산할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또 화살표 해가지고 재라고 된 거는 요거는 결과치의 목적지가 재료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비를 가지고 계산해서 몇 퍼센트 했을 때 재료비로 적용하겠다는 거고, 노라고 된 건 노무비 은 경비예요. 그러니까 재료비, 노무비, 경비 쪽으로 이제 보내고 싶을 때 적용을 이제 선택을 해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공구손료나 이런 것들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용하시면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추가를 하신다면 재료비를 가지고 계산해서 재료비로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즘에는 그 가설 자재 항목들 때문에 재료비를 가지고 계산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경비로 넘기죠. 경비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이제 경비로 적용하는 손료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이 항목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요거 추가하는 거는 이제 자재기 때문에 자재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통화 뭐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뭐 1,000원 단위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입력하는 이 항목이 건설 기계일 경우에 보통 이렇게 1,000원 단위다, 달러 단위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죠. 근데 요즘에는 달러 단위가 품셈에서 안 나오고 전부 다 1,000원 단위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000원 단위로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요거는 장비가 아니고 품목이니까 자, 이렇게 요것만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지수 구분이 있어요. 요거는 여기 마찬가지로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뭐 항목들 중에서 공산품에 해당되면 공산품 이렇게 해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하나가 만들어져요. 네,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예,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단가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단가를 또 넣으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여기 추가 버튼 누르면, 그러니까 이 항목에 대한 단가는 아래쪽에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한 항목에 대한 단가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넣어서 이제 일단 사용하셔야 되고, 이런 항목들이 책자에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그 항목에 대한 거를 저희들 쪽으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런 항목들은 또 추가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거고, 우선 이제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추가를 하신 다음에 이 항목에 대한 단가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단가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료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에 추가 버튼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한 줄이 생깁니다. 생기면서 기본적으로 조사 단가가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콤보 박스가 나오는데, 요거 화살표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물가 자료, 물가 정보, 가격 정보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견적 단가, 실행 단가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책자, 물가 자료지나 물가 정보지 이런 책자에 나오는 건 항목이면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넣으시면 되고요. 페이지는 예를 들어서 그냥 입력을 하겠습니다. 100페이지다.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회사 이런 내용들도 적으시려면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서울 전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가 넣는 거는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단가를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뭐 30만원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넣고 엔터. 그러면은 이 항목은 물가자료 100페이지에 30만원에 이제 등록이 돼 있다라는 표시가 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책자에 나오는 경우에는 책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없는 항목 넣을 때는 견적 받아가지고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가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조사 단가가 뜨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조사 단가를 했을 때 여기다가 단가를 갖다가 만약에 28만원 이런 식으로 28만 5천원 자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항목들에는
최저 단가가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최저 단가가 적용되는 이유는 여기 단가 대비라는 버튼 있죠. 이거 눌러 보시면은 여기에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항목에 대해서 최저 단가라고 지정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단가들 중에서 단가가 제일 싼 게 여기에 적용이 되게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자재 추가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단가 넣는 방법이 있는데, 단가가 여기에서 하나씩 이렇게 추가 눌러가지고 입력을 하시려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측편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스크롤을 해보시면 상단 부분에 이렇게 자료집 명이 나오죠, 그죠? 가격 정보, 물가 자료, 물가 정보, 거래 가격, 유통 물가, 그리고 조사 단가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거는 픽스된 그 명칭입니다. 이거는 변경 안 되고요. 여기다가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를 추가를 눌러서 자료집을 이렇게 만약에 물가 정보의 단가에 있다. 그러면 추가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한 번 더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콤보 박스를 눌러서 물가 정보를 지정을 해주고 여기다가 만약에 200페이지에 있다. 200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단가가 31만 원이다. 이렇게 넣고 엔터.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 조금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상단 부분에 보면은 여기다가 거래 가격에다가 단가를 그냥 바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래 가격 단가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29만 원이고 그 다음에 페이지는 여기다가 바로 적어 주시면 돼요. 만약 150페이지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적으시면은 여기에 만들어져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쪽에서 원래는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금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상단 부분에도 이렇게 나타나게끔 해가지고 여기에서 넣든지 여기에서 넣든지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것도 편리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하나의 품목을 이제 추가를 했다. 그러면 요거랑 다시 이제 규격이 조금 다른 항목이다. 명칭은 똑같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바로 복사해 가지고 쓰시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 있으니까 그대로 뜨는 거고 그 정보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 여기다가 규격만 이거는 1800이 아니고 1500짜리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복사를 해서 확인 누르시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추가를 하든 복사를 하든 보시면은 여기에 적용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 제가 이제 입력한 항목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이 창이 닫히는 거고요. 적용은 이 항목을 만들어지고 이 창을 닫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만약에 1500짜리 만들었잖아요. 그죠? 1200짜리를 만들겠다 하면 여기다가 1200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했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 창이 닫히면서 이거 만들어져요. 근데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하나가 더 만들어졌죠. 만들어지고 이 창은 안 닫혀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만들 때 이렇게 적용 버튼 눌러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쭉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창이 닫히는 거고요. 이렇게 닫히면서 만들어지는 거고 적용은 창이 안 닫히고 계속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단가를 여기서 이제 변경하시면은 최저 단가 여기서 변경하셔도 되긴 하는데 여기 거는 정확하게 어떤 단가를 고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뭐냐기 조사 단가 하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변경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료집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든 옆으로 쭉 스크롤 해서 여기서 수정을 하시든지 단가를 수정을 해가지고 이 규격에 맞게끔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조금 작으니까 뭐 단가 만약에 28만원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고쳐 주시는 거죠. 요렇게 이제 그 책자에 단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런 책자 단가 전혀 없고 오로지 견적받은 단가다. 그러면 이런 단가들은 다 필요가 없을 거고 조사 단가에다가 여기다가 직접 단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6만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품목은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거 추가를 하실 때 추가를 하든 복사를 하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분류명을 내가 추가로 더 이제 다른 분류에다가 하고 싶다. 여기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분류가 안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 분류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분류를 추가하는 방법은 지금 이 화면상에서는 추가가 안 되고요.
만약에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창을 닫으시고 여기 보시면은 분류가 있고 트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가셔가지고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분류 순에서 여기서 각각의 대분류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은 대분류 추가라는 메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중분류 쪽에 가서도 마우스 오른쪽 하면 중분류 추가가 있죠. 소분류 쪽에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소분류 추가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까지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곳에다가 지금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리 쪽에서도 하실 수는 있어요.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지금 요거는 자 이렇게 지금 요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거든요. 소분류 항목 선택했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소분류 추가가 있고 세분류 추가가 있어요. 세분류 추가는 아까 여기 트리 순에서 분류 순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죠. 여기에 경량 철골 천정 부재라는 분류 아래에 또다시 여러 이제 세세한 분류를 넣고 싶으면 여기다가 추가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제로 그냥 여기다가 대분류 추가라고 해가지고 유저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사용자 분류라고 하겠습니다. 사용자 분류. 자, 이렇게 해서 적용 버튼을 누르면 또 분류를 추가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 창이 안 닫히는 거고 추가 누르면 그냥 창이 닫히는 거고요. 그 차이예요. 예, 요거는 이제 여러 개를 추가를 하시려면 적용 버튼 눌러가지고 하시는 거고 하나만 하실 것 같으면은 확인 눌러서 이제 추가 눌러가지고 이렇게 창 닫히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마우스 오른쪽 해가지고 여기다가 사용자 중분류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용자 중분류 이렇게 입력을 하고 추가. 그리고 소분류도 자 여기도 자 사용자 소분류 추가. 자 이렇게 했고요. 세분류도 필요하시면은 또 세분류 추가하시면 되고요. 세분류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그 다음에 품명분류라는 거인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품명분류를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실제 품명을 갖다가 여기다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만들었던 거 있죠. 여기에 그 합성수지 창호라는 거 만든 거 있죠. 이 항목의 분류는 여기 건축자재의 창호제의 합성수지 창호라는 이 분류에 있는데 이 항목들을 저쪽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어요. 요거를 이제 옮겨 놓고 싶으면 이 항목이 있죠. 여기 이 명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서 품목 전체 품명 변경이라고 있어요. 품명 분류 변경이라고 있어요. 품명에 대한 분류 변경. 요 명칭 자체가 품명 분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품명 분류를 변경을 누르시면 요렇게 이제 창이 나와요. 변경 전에는 요렇게 되어 있는 분류였는데 어떤 분류에 가져다 넣을 것인가. 여기다가 눌러 보시면은 사용자 분류라고 있죠. 그죠?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중분류는 사용자 중분류, 그 다음에 소분류는 사용자 세분류, 소분류, 세분류는 사용자 세분류에다가 넣겠다. 이렇게 해서 변경하시면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항목은 이제 여기서 합성 수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다시 검색을 한번 해주면은 바로 이제 분류명은 갱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성 수지 창호라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찍어 보시면 이렇게 분류가 나타나고 분류 순에 가셔도 여기에 이제 합성 수지 창호가 나오죠. 트리 쪽에 가서도 지금 선택했는 이 분류에 대한 명칭이 여기 나타나죠. 네. 그리고 만약에 새로 아까 추가를 할 때도 품목 추가 눌렀을 때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이 항목에 대한 분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다른 항목을 선택했다면 또 다른 분류명이 나타났을 거고 분류 선택 버튼 눌러가지고 다른 분류로 가겠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다른 분류를 또 찍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공통의 그리고 기타 잡자료 뭐 이렇게 기타류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한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은 이 분류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품목은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품목 추가하는 방법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1위 대가 부분은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된 관계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품목 추가하는 방법, 복사하는 방법 한번 설명드렸고요. 다음번에는 1위 대가 한번 추가하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